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해 강원도 의과대학이 이번 주부터 수업을 다시 시작했지만 강의실은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도내 의대 교수들도 휴진이나 외래 진료 중단 논의에 들어가면서 당장 다음 주에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강의실입니다. 강의실 불은 켜져 있지만 교수도 학생도 없습니다. 실습실도 대강의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의 복귀 움직임이 없어 집단행동 2달 만에 온라인으로 개강을 한 겁니다. 정부가 대학별로 의대 정원을 조정해도 된다고 했지만 의사와 의대생들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가톨릭 관동대 의대는 22일까지 미룬 개강일을 29일로 한 차례 더 미뤘고 연세대 미래캠퍼스도 오는 29일 개강을 할 예정입니다. 의대 교수들을 중심으로 소속된 병원에서 진료를 하지 않겠다는 움직임도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휴진을 의결했습니다. 일단 다음 주는 대학별로 날짜를 정해 하루 휴진을 하고 주 1회 정기 휴진 여부는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대와 한림대, 원주 연세대 의대 교수들도 휴진이나 외래 진료 중단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강릉 아산병원의 경우 교수 88명이 소속된 울산의대 교수협의회에서 당장 다음 달 3일부터 주 1회 진료와 수술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유감의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의대 교수들께서 정부의 진의를 받아들이고 집단 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또 의사단체들이 요구하고 있는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밝혀 다음 주 강원도 4개 의대에서도 교수 휴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지난해 11월 취항한 속초항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간 국제 화객선이 저조한 실적과 운영난에 멈춰섰습니다. 속초시가 속초항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계획 중인데 반복되는 항로 중단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 20일 취항한 속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간 국제 화객선 오리엔탈 펄 6호의 운항 중단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정기 점검에 들어간 2월 말부터 멈췄는데 저조한 실적에 운영난이 겹치며 선원들이 모두 배에서 내리고 각종 대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들이 법원에 선박 임의 경매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속초시는 신규 투자를 확보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선사 측을 일단 기다리며 속초항 활성화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배후 공간이 협소한데 거기다가 대규모 물류 부분들을 유치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국의 항만의 무역 항만의 어떤 물통량을 동향 분석을 통해 가지고 속초 항만의 어떤 차별화된 10년 만에 재개된 항로 운항이 또다시 중단되며 지역사회의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된 실패에 어떤 선사가 속초항 운항 계획을 가질 수 있겠냐며 불리한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같은 러시아 항로를 운항하는 인근 동해항은 동해시가 전담 조직으로 북방물류산업진흥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사들에 대한 책임만이 아닌 우리 행정도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을 해서 선사들이 들어왔을 때 좀 장기적으로 안정화된 항로 운영이 될 수 있는 행정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야 되고. 강원도 도정질문에서도 속초항 북방 항로의 걸림돌인 국제 여객터미널 소유권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강원도는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도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 경매에 참여하지 않아 소유권이 민간업체에 넘어갔고 이후 취항한 북방 항로는 여객과 화물이 이원화돼 운영됐습니다. 속초항 북방 항로 정상화가 아직 멀어 보이는 가운데 산적한 여러 문제점들을 하나씩 풀어가는 노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컨테이너선 국제항로 운영을 놓고 강릉시와 동해시의 경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물동량이 아직 적고 수출입 물동량의 불균형이 심해 제살 깎아먹기라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도의회에서도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홍한표 기자입니다. 강릉시가 옥계양 개발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류 거점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옥계양이 환동해권 중심 항만으로 발전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난해 8월 이후 일본 그리고 러시아 전기 항로가 만들어졌습니다. 1997년 소규모 항구로 개설한 옥계항은 석탄과 시멘트 등의 화물을 주로 취급하다 2022년 김홍규 강릉시장이 환동의 중심 해양 물류 경제 도시를 선언하며 항만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동해항과 묵호항을 묶은 동해묵호항을 복합 물류 수출입 거점 항만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환동해권 컨테이너선 화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항만 기능 중심으로 재편할 계획입니다. 동해신항과 연계한 북병 제2 일반산업단지에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확정돼 장기적인 발전 계획도 내놨습니다. 문제는 옥계항과 동해묵호항이 수입 화물에서는 차별화되어 있지만 수출 화물에서는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의 물동량이 적어 수출 품목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출혈 경쟁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강원도 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경상북도 포항항에 비해서도 3분의 2도 채 안 됩니다. 이 얘기는 우리 강원도가 그렇게 물동량이 많지 않은 거잖아요. 더구나 두 항만 사이의 거리가 18km에 불과해 사실상 같은 권역 길이의 경쟁이라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항만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두 항구의 특성화, 차별화를 이루겠다고 답했습니다. 저희 6개 국가 항공대하고 지방 항만 5군데는 항만별로 그 특성화 전략이 항만 기본 계획에 반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두 항만의 선택과 집중 전략과 항로 유지의 중장기 전략을 놓고 강원도의 고심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작년 6월부터 도교육청과 강원교사노조가 갈등을 빚었던 초등교육과정 평가 문제가 해결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신경호 교육감은 교사가 초등교과 성취 기준 가운데 70% 이상을 평가해 학부모에게 공시하도록 한 계획은 학생들에게 더 많은 피드백을 주고자 한 것인데 실행 과정에서 교사들의 업무 과중을 알았다며 개선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원교사노조는 내년부터 현장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신교육감의 발언에 환영 입장을 밝히고 천막 농성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2차 개정안이 드디어 6월 8일에 시행됩니다. 84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개정안에는 농업과 환경, 산림, 국방 등의 4대 규제 개선을 위한 특례가 담겼는데요. 농업 분야 특례를 살펴보고 어떤 점이 변화하게 되는지 김도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춘천 서면의 감자밭입니다. 겉보기엔 여느 농촌 풍경과 다르지 않지만 속사정이 있습니다. 바로 절대농지로 불리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인 규제지역입니다. 농가주택과 같은 제한적 사용만 가능하고 모든 개발 행위가 금지돼 오로지 농사만 지을 수 있습니다. 강원도 농지의 43%를 넘는 4만 4천 헥타르가 이런 농업진흥지역입니다. 고령으로 농지를 처분하려고 해도 규제로 묶인 땅은 팔기도 쉽지 않습니다. 연세들이 많으니까 뭐 농사 질 수가 없고 그렇다고 농사를 안 지면 묵히면 또 세금 내야 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식량 안보를 위해 지정 관리하는 농업진흥지역은 이렇게 일단 지정되면 해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강원특별법 2차 개정안이 효력을 발휘하는 6월 8일부터는 일부 권한이 강원도로 넘어옵니다. 개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농촌 활력지구로 지정하면 그 안에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강원도가 해제할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은 전체 농업진흥지역의 9% 정도인 4천 헥타르. 절대농지 규제를 풀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다 보니 지자체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제군은 절대농지를 토속어종 산업화센터로, 철원군은 주민생활체육공원으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만의 그 다양한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그 지역의 인구 유입, 그다음에 다른 관광 산업 이런 것도 같이 연계를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현재 2차 개정안만으로는 절대농지 해제 권한 범위가 채 10%가 되지 않다 보니 강원도는 앞으로 해제 면적을 더 넓혀가겠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은 다들 알고 있지만 어렵고 낯설다는 느낌도 있는데요.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연극과 함께하는 심폐소생술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유주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태백의 초등학생과 중학생으로 구성된 좋은 친구들이란 팀의 노래로 공연이 시작됩니다. 노래를 하고 있는 곳은 마을회관. 잔치가 벌어진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관객들이 학생들의 연극에 빠져 있을 때쯤 일이 터집니다. 콘센트에 코드를 너무 많이 꽂아 불이 났고 연기를 들이마신 사람이 쓰러진 상황. 학생들은 갈고 닦은 심폐소생술 실력을 선보입니다. 학생들은 사뭇 진지해진 얼굴로 힘차게 흉부를 압박해 응급 환자를 구해냅니다. 오늘 열린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엔 학생 청소년부 9팀, 대학 일반부 9팀 등 15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한 팀당 주어진 시간은 8분여 남짓. 이 시간 안에 짜임새 높은 연극과 함께 심폐소생술 시범을 보여야 합니다. 같이 연습을 하니까 좀 뭔가 친구의 사이가 더 붙여지는 것 같고 그리고 공연을 하면서 관객들의 그 심폐소생술의 중요함을 알려주니까.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이라도 응급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제공하면 생존율을 2배 가까이 높일 수 있다는 건 이제 널리 알려진 사실. 대회를 주최한 강원소방본부도 딱딱한 정보 전달보다는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심폐소생술을 쉽고 재밌게 접할 수 있을지를 가장 고민했습니다. 제가 퍼포먼스를 곁들인 이유는 우리가 재미와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기 좋게끔 하려고 하면 그런 퍼포먼스를 가미를 했고요. 준비하는 학생들도 많은 흥미를 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부에선 삼척에서 온 심장을 짜요 팀이, 일반부에선 횡성에서 온 송호대학교 연합팀이 각각 1등을 차지했습니다. 이번에 선발된 두 팀은 다음 달 열리는 전국대회에 강원도를 대표해 참여하게 됩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국도 42호선 정선 임계에서 동해 신흥 백봉령 구간 터널화 도로 건설 공사가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시작됐습니다. 동해와 정선을 연결하는 간선도로인 국도 42호선 백봉령에서 달방 개량 사업은 2019년 3월 국토교통부에 국도 위험 구간 개량 예타 면제 사업에 포함돼 본격적으로 추진됐지만 당초 정부안에는 백봉령 터널 개통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민 안전과 구간 연장 단축을 위해 굴곡진 백봉령 구간의 터널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됐고 2021년 터널화 확정과 지난해 10월 사업비 2,132억 원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삼척시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유치에 나섰습니다. 삼척시는 유관기관 5곳과 함께 아태지역 클라우드파크 조성 프로젝트 지역발전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민관협력 지역 상생협약 공모 사업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아태지역 클라우드파크 조성 프로젝트는 원더급 일원에 있는 한국남부발전 삼척 빗드림본부 3, 4호기 예정부지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6곳을 유치하는 게 골자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앞두고 분신해 숨진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강원건설지부 간부 고 양회동 씨 사망 1주기를 맞아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가 각종 추모 사업을 추진합니다. 민주노총 강릉지역 지부는 내일 오후 7시 강릉 신영극장에서 여기서부터 영화 상영회를 개최하고 29일 오후 7시 강릉 월화거리에서 추모 문화제를 펼칩니다. 춘천과 원주에는 다음 달 3일까지 고인에 대한 추모 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합니다. 바다에 살던 황어가 산란기를 맞아 하천으로 회귀하는 모습이 양양 남대천에서 포착됐습니다. 양양군은 지난달 말부터 황어가 남대천으로 회귀하기 시작해 최근 수백 마리가 무리를 지어 움직이는 모습이 발견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황어는 주로 바다에 살다가 3월에서 5월 사이 알을 낳기 위해 물이 맑은 하천으로 올라오는 성질을 지녔습니다. 한편 잉어과에 속하는 황어는 잡식성으로 작은 물고기나 곤충 등을 먹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우수 웰리스 관광지 77선을 새로 공개한 가운데 강원도에서는 13곳이 포함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정선 하이원 리조트, 파크로쉬, 로미지안 가든, 동해 무릉 건강숲, 보양 온천 호텔, 양양 오색 그린야드 호텔, 설해원, 삼척 활기 치유의 숲 등이 우수 웰리스 관광지로 추천받았습니다. 우수 웰리스 관광지 77선에는 웰리스 관광 전문가와 컨설팅단이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브랜딩, 홍보 마케팅, 상품 판촉 등 전략적 지원도 강화합니다. 태백시가 공교육 발전과 미래 지역인재 양성 기반 강화를 위한 교육 발전 특구 지정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습니다. 태백시는 교육제도 개선과 인프라 구축, 강원 관광대 폐교로 인한 지역교육 위기 타파, 지역 미래교육 모델 마련 등을 위한 교육 발전 특구 지정 공모사업 신청 절차를 2월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착수 보고회에서는 비전과 목표 전략, 중장기 운영 로드맵과 기대 효과, 연계 과제 등을 점검 확인했습니다. 강릉시가 교통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행복콜 차량 운행을 확대합니다. 휠체어를 타는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행복콜 차량은 기존의 인구수 대비 법정 기준인 26대가 운영됐지만 앞으로 4대 더 증차돼 30대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